여러분은 어떤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구글이 일냈다, 이젠 GPT 안 쓰고 제미나이로 갈아탄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GPT-5원 프로의 추론 능력이 엄청나다 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과 같은 과도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나이가 또다시 엄청난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저도 GPT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유용한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실제 컨텐츠 제작할 때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제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인지,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AI로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앱을 지원하고 있죠. 이 모든 기능들을 제미나이와 연동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세팅을 해볼 텐데 두 가지 세팅을 해볼 겁니다. 제미나이에 들어간 다음 좌측 하단에 설정 및 도움말에서 앱에 들어간 후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유튜브를 활성화해 줍니다. 활성화를 해줬다면 다음은 지메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지메일 화면에서 우측 상단 설정 아이콘 클릭 후 모든 설정 보기 클릭,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스마트 기능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바로 아래 워크스페이스 스마트 기능 설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창에서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 줘야 구글의 각종 앱들을 제미나이에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이 부분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젠 기본 세팅을 마쳤다면 실제 업무에서 제미나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저는 제미나이를 3단계 워크플로어에 맞춰 활용합니다. 1단계 참고할 자료를 제미나이에 입력한다. 2단계 제미나이를 통해 자료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다. 3단계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아웃풋을 만든다. 모든 작업은 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워크플로우를 잘 보면 자료 찾기에 집중된 걸 알 수 있죠. 제미나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료 조사에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도 말했듯 구글은 오래전부터 검색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크롬 웹브라우저도 2008년 9월에 처음 세상에 내놓았죠. AI는 데이터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구글은 압도적인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떠한 AI보다 이 정보를 찾을 때만큼은 제미나이가 가장 신뢰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굴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때 정보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정보를 찾을 때 이 제미나이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복사한 다음 제미나이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코멘트로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내용을 요약해주고 중요한 내용은 타임라인을 표시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영상 내용 중에서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요약해주고 타임라인까지 찍어주죠. 타임라인을 찍는 이유는 요약된 내용만으로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미나이를 이렇게 활용하면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도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해당 영상의 내용이 좋다 라고 판단되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의 스크립트 전문을 복사한 후 챗 GPT로 넘어갑니다. 저는 글쓰기나 마무리 작업은 챗 GPT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스크립트 자동화 GPT인데 여기서 해당 내용을 집어넣고 요청하는 내용에 맞춰 대답을 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스크립트를 써줍니다. 이처럼 자료 조사는 제미나이,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은 GPT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자료 조사 이외에도 제미나이의 강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모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GPT는 정말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죠. 이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미나이는 무료인 2.5 프레쉬, 유료인 2.5 프로 모델과 개인화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돼요. 먼저 프레쉬 모델은 일상적인 대화나 정보를 빠르게 찾아봐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길을 걷다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모바일에서 제미나이를 켜고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바로 물어봅니다. 그럼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여행을 갔을 때 장소의 정보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프로 모델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사용하는데 저의 경우 콘텐츠 제작에 자주 활용해요. 예를 들어 완성된 스크립트의 맥락이 어색하거나 내용을 교정하고 싶을 때 스크립트 전문을 주고 맥락이 어색한 부분이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교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올린 콘텐츠에 스크립트도 넣어보면 어떻게 수정하면 더 좋을지 제안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사용자의 이전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답변하는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주도 맛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요리를 하기 위해 레시피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주도 음식과 관련된 레시피를 추천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해주는 게 개인화 모델이에요. 제미나이는 작업 용도로 쓴다면 반드시 유료 프로 모델을 사용하시고 일상에서만 사용한다면 프레시 모델로도 충분할 겁니다. 이처럼 모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말하는 이 제미나이의 연동성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글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튜브, 지메일, 구글 시트, 엑셀 시트 등 정말 다양한 앱들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와 기능들을 제미나이로 통합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기술의 레벨은 가속화될 겁니다. 현재는 사이드바 기능을 통해서 이 연동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메일과 시트, 엑셀을 제미나이로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단, 이 사이드바 기능은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일과 드라이브의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미나이 유료 사용자는 이 드라이브 용량도 2테라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이드바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가장 먼저 저의 경우 구글 드라이브에 이것저것 폴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잘 안 났어요.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한테 각 폴더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바로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폴더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폴더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메일도 볼게요. 메일 답장을 해야 할 때가 있죠. 특히 저의 경우 지메일로 협업 제안이 오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답장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안을 처음 받다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잘 모르죠. 그럼 일단 정리되지 않은 내 머릿속의 내용과 궁금한 점들을 텍스트로 막 적어요. 그 다음 제미나이에게 메일 내용에서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안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꽤 설득력 있는 답장을 써주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복사해서 전송하면 돼요. 다음은 구글 시트와 독스도 제미나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솔직히 잘 사용하고 있진 않아서 얼마나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독스로 전자책을 집필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엑셀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선 제미나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사이드바 활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AI의 발전 속도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결국 AI도 자신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를 찾고 그 업무를 AI로 대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아무튼 오늘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